여러분, 오늘도 트레북스 제가 읽은 책 소개해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또 이번 책도 여전히 또 푸른색의 표지로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 제목은 여행 후 오늘입니다. 작가는 임지혜 작가고요. 펴낸 곳은 하모니북이라는 곳에서 펴냈고 2018년 5월에 칠판 등록이고, 이거는 초판은 2020년 5월 코로나 때, 요것도 코로나 때. 그래서 이 책은 좀 특이해요. 자, 표지는 이렇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책은 좀 특이한데, 자, 일단 여행 후 오늘이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여행을 다녀왔잖아. 이 작가가 오랜 시간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여행을 다녀와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생각,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이 여행을 할 때 느꼈던 감정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여행을 한 후에 지금 현재, 그래서 여행 후 오늘이 이 책의 제목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날개에 우리 작가가 뭐라고 써놨냐면, 여행의 모든 순간은 가장 빛났고 찬란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난 후에 그 모든 순간들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는 여행 팟캐스트 여행 라디오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팟빵 채널 알죠? 팟캐스트 팟빵 플랫폼, 팟빵이라고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행 라디오 그걸 많이 좀 들어주세요. 요 작가가, 임지혜 작가가 운영하시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행 후 오늘, 그래서 보면 이렇게 소제목별로 굉장히 많이 담았는데 파트 1, 2, 3 1, 2, 3 돼 있는데, 파트 1은 여행 후 오늘, 파트 2는 여행의 발견, 그리고 파트 3는 여행 후 여행, 이렇게 파트가 총 3개로 되어 있습니다. 3개로 되어 있고, 여기 머릿말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행이 모두 끝난 후에야 진정한 여행이 보였다라고 했는데, 이건 여행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야 그게 보여. 그렇죠? 모든 일이 참 웃긴 것 같아. 그 밑에 내용은 다 읽어드리기는 제가 좀 읽어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자, 집으로 돌아온 날,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작가가 침대에 누웠대요. 방에서 침대에 누웠는데 누구나 그렇겠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면 꿈에서 깨고 있는 건 또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여행했던 순간들이 잠에서 깨는 순간 모두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것만 같은, 아마 좀 장기간 해외 멀리 장기간 여행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감정일 거예요. 장기간 진짜 해외에서나 어디 밖에서 고생하고 와서 내 방 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거나 아니면 잠을 깨고 나면, 정말 내가 이 여행을 거길 다녀온 거 맞아? 라고 현실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감정들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소회를 밝히셨습니다. 자, 흔들리는 모든 것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소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모든 것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내용이 다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행도 스펙이 되나요? 라는 소제목입니다. 여행이 스펙이 될까요? 작가는 여기 썼습니다. 이렇게: 여행도 취업할 때 스펙이 되네요 라고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여행이 스펙이 될까요? 젊은 세대, 청춘 세대, 나이 드시는 분들이 여행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나중에 취업하려고 하면 여행 그 스펙에 넣잖아. 한때는 막 그런 스펙들을 되게 잘 쳐주는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그죠?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작가가 실제로 여행을 많이 다녀와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면접관은 나의 이력에서 여행 부분을 보고 참 대단하다, 무엇을 맡겨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적이 있대요. 또 다른 어떤 면접관은
몇 년 일하다가 그만두고 또 여행을 갈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좀 부정적인 평가도 내리는 걸 좀 경험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네. 면접관 입장에서는 뭐 이런 면접관도 있고 저런 면접관도 있겠지. 그걸 스펙으로 대단히 쳐주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 사람 좀 방랑기가 있네. 그래서 또 뭐 일하다가 그만두고 또 언젠가 여행 가야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 충분히 현실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경험치를, 경험담을 좀 기술해 놨고요. 이 부분도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 나는 인생을 여행 온 것처럼 살고 싶다. 그렇다고 일상이 가볍거나 단순하지는 않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일상의 위대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이번 여행이 즐겁기를 바랄 뿐이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고 모든 것을 다 알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작가가 왜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것 같지? 그냥 요 구절을 읽으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시간에 자꾸 쫓기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하건 저렇게 생각하건 어차피 그 느낌일 뿐이며, 어차피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빨리 가기 때문에 쫓기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복잡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작가가 굉장히 시간에 쫓긴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네.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목적지를 잊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별들이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라고 약간 좀 사막을 여행할 때 쓰시는 내용을 썼는데, 사막에서 별을 보면서 여행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크게 공감은 못했지만, 그 사하라 사막 같은 데를 작가가 직접 걸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사막에서의 어떤 그 지나면서의 어떤 그 힘들지만 또 말로만 들었던 사막 여행이랑은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낭만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여행은 기다리는 일투성이다. 하지만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 명언이다. 여행은 기다리는 일투성이다. 그렇죠. 여행은 기다리는 일투성이에요. 하지만 기다린다고 안 오면 또 안 되겠지. 하지만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는 무언가가 오겠지. 뭐 버스가 오든 기차가 오든 기회가 오든 시간이 오든 사람이 오든. 여행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오는 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도 순간도 찬스도 다 오겠죠. 또 하나 또 있어. 작가의 어떤 날카로운 지적점이 있어. 세상에 똑같은 여행은 없다라는 제목 중에 있는 구절인데요. 당신의 여행이 특별한 이유는 세상에 똑같은 여행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여행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조금 엉뚱한 소리긴 한데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여행할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항상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도 일단 시간이 다르고, 그죠? 루트는 비슷할 수 있어도 루트 자체도 아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 그죠? 루트는 비슷할 수 있지만 아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여행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 매력이 있는 거다. 왜냐? 세상에 나만의 길을, 발자취를 남기고 그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다 다른,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그죠? 우리는 여행을 떠나는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떠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결과를 알 수 있다면 마치 반전이 있는 결말을 미리 알고 영화를 보는 기분이 될 것이다. 여행의 감동을 숫자로 매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똑같은 여행이 없는 것처럼, 여행은 그 자체만으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나만의 이야기가 된다. 네. 트레북스를 저희가 여행 관련 도서를 리뷰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근본적인 그 주제인 것 같아요. 여기인 것처럼
여행의 감동을 숫자로 매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똑같은 여행이 없는 것처럼 여행은 그 자체만으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나만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는가요? 여행을 통해서?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행 관련 에세이나 여행 관련 책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좀 와닿아서 여행은 그 자체만으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나만의 이야기가 된다. 정확히 짚어주셨어.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아. 야, 이 부분은 제가 얼마나 또 이거 왜 접어놓기까지 했네, 제가. 여행을 더 오래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여행자들이 외면하기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배낭의 무게만큼이나 짊어져야 할 여행자의 무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무게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다음 여행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배낭의 무게만큼 짊어져야 할 여행자의 무게가 존재한다는 건데, 여행자의 무게가 그래서 뭐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 여행자의 무게가 존재하는 여행자의 무게는 무엇일까?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바라보는 순간부터 여행이 시작된다. 후천성 여행 중독자라는 제목의 챕터에 있는 그런 한 줄 글이었고요. 여행 그리고 로맨스를 꿈꾸며라는 제목의 챕터에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라면 특별하지 않았을 작은 우연까지도 특별해지는 것은 낯설음과 설렘 때문일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저번 트레북스에 그 문상건 작가의 여행이 말할 수 있다면 책에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여행지에서 어떤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시간에서 우리 연애 감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일상에서라면 특별하지 않았을 작은 우연까지도 특별해지는 것은 낯설과 설렘 때문에, 낯설음과 설렘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행이 주는 달콤한 이탈과 우연 같은 운명이 나타나기를 꿈꾼대요, 작가는. 그래서 그런 로맨스, 그렇죠. 영화에서 기차 옆자리 또는 비행기에서 첫 만남 상상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학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공간, 또 여행이 주는 조그만 선물, 기쁨, 설레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연애하는 감정은 나이 들면 못 갖잖아요. 나이 들면 쉽지 않더라고요. 현실이 잠깐만 생각하면 현실이죠, 그죠? 잠깐만 눈 감고 생각하면 현실이라는 게 막 오기 때문에 여행, 그 다음에 연애, 그죠? 다 어떻게 보면 나이 먹어서 못하리라는 건 없지만, 어떻게 보면 청춘, 제 방송을 청춘 연령, 그러니까 젊은 20, 30대 연령대 분들은 많이 들으시지는 않지만, 그때 연령대가 정말로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깨달음은 오늘 여행 후 오늘이라는 임지혜 작가의 책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행 후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트레북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책을 또 신중하게 고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 에세이의 특성상 내용이 거의 좀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맥락이 비슷하게 가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중에서도 조금 문장에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문장이라든가 그런 거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트레북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책 리뷰 여행 후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